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님을 선언한다. 침략주의와 강건주의에 희생되고 짓눌리는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힘으로 민족해방을 이뤄냈습니다. 3.1운동은 꼭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에 일제강점에 우리 전민족이 일어났던 거국적, 거족적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하나로 단결해 위기를 극복했던 100년 전 그날, 대한독립을 위해 뜨겁게 울려 퍼졌던 만세의 함성. 오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봅니다. 오늘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충북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계신 박걸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 독립운동사의 권위자 박걸순 교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민족의 독립의지를 목청껏 외쳤던 1919년 3월 1일 전국 각계각층의 군중들이 참여했던 만세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원동력이 됐던 독립운동이었는데요. 뒤에 보니까 5분의 동상이 서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3.1공원입니다. 충북 출신 민족대표 가운데에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권동진, 권병덕, 신석구, 신홍식 선생 이 5분의 동상을 모셔놓은 공원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 민족대표 33인 중 충북 출신의 민족대표들은 대한의 독립의지를 충북 전역에 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업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예,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분을 들으라면 3.1운동을 기획하고 또 자금을 대고 그걸 이끌어 나갔던 손병희 선생을 들 수 있겠죠. 충북 출신 민족대표로 독립운동의 선봉자로 섰던 의암 손병희 선생은 동학을 통해 시대를 이끈 민족 지도자로 민족의 활기를 심어준 개혁적 정치 사상가로 또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였는데요. 민족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민중 계몽운동을 전개하며 격동기를 살아온 그는 일평생 개혁 의지를 3.1 만세운동이란 독립정신으로 꽃피웠습니다. 3.1운동 때 손병희의 주도가 아니었으면 또 천도교의 지원이 아니었으면 사실 3.1운동은 불가했을 수도 있을 만큼 3.1운동에서 손병희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3.1운동 당시 손병희가 교주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교주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교주는 아니었지만 천도교에서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기독교나 불교계까지 포함하면서 3.1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3.1 만세운동, 전국에서 가장 늦은 출발이었으나 충북 전역에서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만세운동이 발발했고 그 시위 또한 격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 곳곳에서도 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나요? 당시 충북은 10개 군이었는데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 음성, 옥천, 영동 안 일어난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미원이라든가 또는 음성 한내장터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만세의 함성을 따라간 곳은 청주시 미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때 이곳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지금 이곳이 청주시 미원면인데 이곳은 3.1운동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 3.1운동 당시에 3월 30일 날 여기 미원 장날이었는데 장터에서 오후 2시에 한 1,000명의 장군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인 그 현장입니다. 예. 근데 작은 시골 마을인 줄 알았는데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예, 우선은 이 미원이 굉장히 그 상권이 컸던 그런 장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 괴산, 보은. 그래서 1,000명이면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일제 기록에 1,000명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랬겠네요. 이수랑, 이용실, 신경구 등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미원장터 만세운동. 오후 2시가 되자 장터에 있던 1천여 명의 장꾼들은 순식간에 만세 시위 대열에 합류했고 온 장터는 독립만세의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차 규모가 커지는 군중들의 위협을 느낀 일본 헌병은 실탄 사격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장일환을 비롯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군중들은 더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시위 규모나 또는 시위 양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몇 개 그 손꼽을 만한 대표적인 시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최대였던 미원장터 만세운동은 가장 격렬했을 뿐 아니라 3일간 계속되는 지속성을 보였는데요. 네. 이를 통해 지역민에게 독립에 강한 자신감을 갖게 했고 주변 지역 만세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훌륭한 운동이었네요. 우리 쌀한장터에서는 3월 30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인가요?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을 일제가 붙잡아 갔는데 그 중에서 14분이 재판에 회부가 돼서 한 분을 제외한 13분이 징역 1년 6월에서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오랜 그 옥고를 치르시게 됐죠. 이 숫자는 우리 충북의 단일 만세 시위 규모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재판에 회부되고 또 옥고의 고초를 겪은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원장터 그 이후로 낭성면, 북일면 등지로 이어간 만세운동의 양상은 차츰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의 양상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저희가 강내면 태성리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태성리는 3월 23일 날 여기 태성리 주민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봉화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런 곳입니다. 3월 23일, 24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난 태성리 봉화 만세운동. 불이 지닌 강렬한 속성과 어두운 밤, 산에서 외친 독립만세의 외침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며 청주 인근은 물론 충남, 강원도 등지로 번져갔는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렸을까요? 장터에 나가서 일제와 마주칠 때 일제가 총도 쏘고 또 칼을 휘두르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무섭죠.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다 만세 부르는데 이 지역만 안 부를 수도 없고 하니까 아주 절묘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밤에 산에 가서 목 놓아서 일제와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방법을 창안해낸 거죠. 멋진 우리 조상입니다. 봉화 만세운동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 신호로 울리던 봉화의 개념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봉화 만세운동을 주도한 조동식 선생은 봉화 고변을 통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독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봉화 만세운동으로 조동식 선생님께서 또 옥살이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분이셨나요? 여기에서 살면서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좀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터에 이제 그 주변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또 저 조치원으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조동식 선생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받은 독립선언서를 전달도 하고 또 3월 23일, 24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주민들을 산으로 같이 가가지고 그 봉화만세 시위를 주도하고 그러죠. 그들의 독립의지가 들불처럼 타올랐던 그날, 굳게 담은 입술, 매서운 눈매는 일제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조동식 선생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촉발된 봉화만세 시위가 인근의 청주 전체 그리고 충북 전체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 경기도, 강원도까지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봉화만세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봉화고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파급성에 유의했던 것은 바로 이 태성리의 조동식이 주도했던 봉화만세 시위라고 할 수 있죠.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어갈 수밖에 없던 그날의 외침. 희망을 꽃피운 100년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바로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역사는 물론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해석상에서. 그러나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잘못된 역사를 강변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